공부하는데 중간에 너무 힘들고 지칠 땐 그냥 친구 만나서 놀았어요. 대신 아침 6시 정도에 일어나서 오후 3시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안녕하세요. 25년도 편입준비에서 최종적으로 홍익대학교, 단국대학교에 합격을 하였고 현재 홍익대학교에 등록한 김예지입니다. 저는 전부 학사로만 지원했습니다. 전적대학은 동아대학교였고 평점 평균은 4.5점 만점에 4.41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힘든 일이 있어서 공부를 거의 포기했었어요. 중학교 때까지만 상위권이었는데 일이 생겨서 환경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좋지 않은 상태였어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리느라 결국 고등학생 때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냥 대충 하향 지원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전적대학교는 부산이었는데 현재 본가가 경기도거든요. 졸업 후에 다시 올라와서 경기도나 서울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대부분 인서울대학교를 나오셨더라고요. 전적대 교수님들도 좋았고 전공 과목도 좋았어서 나름 만족하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저의 전적대를 잘 모르시는 게 계속 신경 쓰였던 것 같아요. 또 자꾸 고등학교 시절 공부를 안 했었던 게 계속 생각이 나고 후회되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학벌 콤플렉스가 심해지면서 결국 편입 준비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것 같아요. 저는 국승세단을 목표로 준비했습니다. 그냥 적어도 누구나 들으면 아는 학교라면 어디든 가고 싶었어요. 학사 편입은 대부분 1명에서 2명 뽑기 때문에 너무 바늘구멍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목표가 높진 않았고 최소한 국승세단은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했어요. 초반에는 집에서 했는데 아무래도 집에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녁쯤 되면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밥 먹는데 엄청 오래 걸려서 시간을 많이 뺏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9시에서 10시쯤에 스카에 가서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에 9시간 이상은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랑 8월부터 열품타를 시작했어요. 아침 8시 전 기상, 하루 8시간 이상 공부라는 규칙을 정했고 지키지 못했을 땐 벌금 5,000원을 냈습니다. 친구랑 같이 열품타를 켜놓고 하니까 동기부여도 되고 경쟁심도 생겨서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대신 쭉 달리진 않았고 1시간 정도 공부하고 10분 쉬고 다시 1시간 공부하고 10분 쉬는 패턴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단어를 정말 열심히 외웠고 논리 문제를 정말 많이 풀었습니다. 논리는 거의 2회독 정도는 한 것 같아요. 늦게 시작해서 다른 파트는 회독도 제대로 못했고 기출도 정말 많이 못 풀었지만 이미 풀었던 문제들이나 인강을 들으면서 수강했던 내용들은 잘 숙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 인강 위주로 진도를 나갈 때는 월요일, 화요일에는 문법과 논리, 수, 목, 금, 토는 논리와 독해, 일요일에는 문법, 논리, 독해 모두 수강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몰아서 한 번에 다 듣고 복습하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에 만약 문법 강의를 수강한다면 문법 진도를 다 빼고 그 이후에 논리 강의를 또 다 듣고 이런 순서로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간 이후에는 하루를 기준으로 아침 8시부터 11시는 단어, 11시에서 2시는 기출이나 논리, 오후 3시부터 7시까지는 기출, 밤 8시에서 11시까지는 독해나 문법, 기출을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하루에 8시간 이상은 꼭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공부하는데 중간에 너무 힘들고 지칠 땐 그냥 친구 만나서 놀았어요. 대신 아침 6시 정도에 일어나서 오후 3시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이후에 재밌게 놀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힐링했던 것 같아요. 힘들면 중간중간 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언짤이나 조언글 같은 것도 저장해놓고 종종 봤던 것 같아요. 조금 오글거리긴 하지만 모아두고 보면 또 힘이 되더라고요. 덕분에 포기하고 싶어질 때마다 보면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열심히 했습니다.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어떤 책에서 포기가 습관이 되면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포기하게 된다라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사실 23년에 처음 편입 준비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했었는데
이 문장을 보니까 포기했던 저의 모습이 자꾸 생각나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도전하면서 포기하지만 않으면 실패란 없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 된다 라고 생각했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니까 오히려 부담도 덜 됐고 끝까지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혼자 공부할 때 집중도 잘 되고 결과도 좋았어서 작년에 편입 준비할 때 인강으로만 수강했어요. 시작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독편사 카페에 편입 공부법 총정리 카테고리가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처음에 독편사 카페 덕분에 어떻게 편입 공부를 준비해야 할지 감이 잘 잡힌 것 같아요. 시험 당일 차가 엄청 막혀서 놀랐어요. 물론 일찍 나와서 지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진짜 상상 이상으로 사람도 많고 차도 엄청 많으니까 늦지 않게 일찍 출발하는 것이 좋고, 되도록이면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칠 때 옆 사람이 한숨을 쉰다거나 기침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계속 신경이 쓰이고 집중력도 흐트러져서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신 붙잡으려고 노력했고 문제 푸는 데 집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편입 공부는 트이는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어 암기와 문법 암기, 논리 다회독도 중요했지만 어느 순간 기출 문제를 풀 때 너무 잘 풀린다는 느낌이 온 순간이 있었고, 해설 강의를 들을 때 갑자기 너무 이해가 잘 되면서 선생님의 풀이 과정이 머릿속으로 그대로 들어온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물론 저는 그 느낌이 막 오래 가진 않았지만 눈이 트이고 생각이 트이는 걸 느낀 순간 감을 잃지 않도록 계속 회독하면서 복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뻔한 말이긴 한데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24년도에 늦게 시작해서 시간도 많이 부족했고 감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했고 학교 원서 접수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 결과 문제를 잘 풀었다고 생각했던 단국대학교는 예비 입원을 받고 추가 합격했지만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던 홍익대학교는 한 명 뽑았는데 최초 합격했습니다. 결과는 끝날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끝까지 달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편입 지원할 때 가능하다면 인원 많이 뽑는 학과에 지원하거나 학사, 일반 섞어서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경영학과보다는 다른 학과들에 더 관심이 많았어서 거의 한두 명 뽑는 소수과에 학사로만 지원했어요. 근데 소수과는 추가 합격이 많이 안 돌고 특히 학사는 정말 안 돌더라고요. 실제로 동국대 1차 합격하고 예비 3번을 받아서 추가 합격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원한 학과만 한 명도 안 빠졌어요. 다른 학과 지원했으면 합격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너무 아쉬웠고 후회도 되더라고요. 심지어 이번에 상위권 대학에서 경영학과 노예비였던 분들이 추가 합격하는 경우가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물론 커트라인도 고려해야 하고 편입은 실력과 운도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사람 많이 뽑는다고 합격할 확률이 올라가는 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상황이나 실력을 잘 고려해보고 더 신중하게 생각한 뒤에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